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는 여행지에서 만났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연락하고 지내다가 한 번씩 살고 있는 도시에 놀러갔고 마음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았고 믿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되었죠. 만날 때마다 너무 애틋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연애했는데 도저히 떨어져 있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청혼을 하더군요. 직장 문제로 머리가 아팠죠. 나름 열심히 준비해 들어온 직장인데 결혼하게 된다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남편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이직이나 그만두는 것은 좀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한 번만 네가 양보하며 정말 평생 잘하겠다고 사정사정을 하기에 또 한 번 어려운 결정을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낯선 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오직 남편밖에 없었어요. 계속 집에만 있는 것은 제 성격과는 조금 맞지 않아 직장을 구하다가 전 직장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조건의 회사의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연애 때에도 저한테 정말 전화도 잦았고 사진 찍어 보내줘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장거리 커플이기에 그런 것일 줄만 알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 전화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저도 그랬기에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엄청난 집착왕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저에게 하루에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12번씩은 전화를 하고 제가 장이라도 볼라치며 뭐 입고 나가는지까지 참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너무 반대했었죠. 그치만 집에만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빨리 형편 좀 나아지려면 맞벌이 하는 게 낫다고 설득에 설득을 해서 겨우 출근할 수 있었죠. 전날에 남편에게 다음날 출근할 때 입은 옷을 검사받고 화장 진하게 하지 마라, 향수 뿌리지 마라,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렇다 생각하고 저는 바보처럼 다 들어줬어요. 회사에서도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줘야 하고 업무 때문에 전화라도 못 받으면 삐져서 저녁에 풀어줘야 했고요. 폰 검사는 기본이고 심지어 속옷 검사까지 냄새 맡고 그랬어요. 맡아보면 다 안다면서요. 진짜 치욕스럽고 짜증났지만 사랑의 방법이 조금 나랑 다르구나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같은 동네 사는 유부남 직원 카풀해도 되냐고 물었다가 난리가 났죠. 그 직원한테 전화하려 하고 번호 지우라 하고 차단하라 하고 업무 연락하는데 어떻게 차단을 하냐 하니 뭔가 있으니 차단을 못한다며 악을 쓰고 폰을 던져서 박살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이대로 가만두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싶어서 병원 가보자고도 해보고 같이 심리치료 같은 거 받자고 제안도 했지만 정신병 취급한다며 엄청 기분 나빠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람은커녕 남자랑 연락하고 싶은 마음조차 정말 추호도 없었는데 그냥 당하는 의심과 불신 정말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녀 때는 예쁜 옷 입고 꾸미는 것도 정말 좋아했는데 결혼 후엔 생각도 못하게 되었죠. 치마도 못 입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까지 빠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바람을 많이 피우셨대요. 그냥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막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더군요. 그냥 여자들은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TV에서 행복해 보이는 부부 나오는 프로그램을 봐도 쟤네들도 알고 보면 한 명 바람 피고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들어 내가 조금 양보하며 살아야겠다.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향에 친구들이 많으니 한 번씩 놀러 가고 싶은데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따금씩 하면 친구랑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카톡 오고 전화 오고, 그래서 그냥 영상을 켜놓고 음소거만 한 채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논 적도 많아요. 남사친들도 많았는데 뭐 만나는 거 꿈도 못 꿨죠. 그렇게 놀고 친정집에서 잘 나오면 어머니랑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요. 덕분에 엄마랑 찍은 사진은 많이 남았죠 뭐. 또 한 번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남사친이 결혼 준비하는데, 최근에 친구 중 결혼한 사람이 저랑 뭐 이것저것 조언을 구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뭐 남자랑 통화하게 되면 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날 잊고 못했어요. 저녁에 제 폰 보는데 남자 이름 있으니 난리가 났죠. 친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전화해서 왜 전화했냐고 묻고 정말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애도 안 들어서고 생리불순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정말 무슨 수를 써야만 했습니다. 한번 똑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진짜 미친 척하고 하는지 똑같이요. 그날부터 수시로 전화하고 일거수일투족 다 말해달라고 하고 엄청난 집착을 했죠. 정말 피곤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짓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사람도 정말 피곤하겠다 싶더군요. 그치만 버릇을 고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짜증을 내더니 요새 왜 그러냐며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 화내더라고요. 그러기에 나도 사랑하는 거 표현할 뿐이라고 하니 아무 말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 씻을 때 폰을 봤어요. 근데 정말 재수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새 다 SNS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정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뭐 여자 연예인이며 벗고 방송하는 여자들, 모델 등등 엄청나게 팔로우 해놨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나오자마자 이거 뭐냐고 하니 당황하면서 그냥 해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누라는 남자라는 단어도 민감하게 굴면서 지는 뒤에서 이딴 짓 하고 있냐며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그냥 보는 건데 뭐 어떠냐고 하며 무슨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달밤에 그만 소란 떨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해도 되겠네 하니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대요. 어이가 없어서 뭐가 다르냐 하니 그냥 남자가 이러는 건 본능 같은 거고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남자 좋아하는 거 티내봤자 이상한 사람들이나 꼬인다고 하더라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하고 폰 던져버렸어요. 앞으로 이딴 짓 하지 말라고요. 한 번 더 이러면 똑같이 한다 했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 TV로 뭐 역캠 이런 거 보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난리치고 나니 그 뒤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취미생활 맡기고 나니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화풀이가 저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집착해줬습니다. 스팸 전화 오는 상담원은 거의 다 여자잖아요. 그런 전화도 수학이 넘어 여자 소리 들리면 뭔데 어떻게 번호 알고 전화하냐고 닥달을 하니 미쳐 죽을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면서요.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하면 또 아무 말 못하고요. 뭐 약간 이제 자존심 싸움처럼 돼서 누가 더 집착하나 싸움이었죠. 전 제 성격에도 맞지 않는 짓 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참다 아빠랑 전화하는 것까지 남자라고 확인하려 하기에 정말 학을 떼고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 쌌죠. 그랬더니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너랑 살 마음 없다고 너랑 살다간 내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 다 안 받고 친정에 처박혀 있었죠. 여기 왔다고도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신신당부하고요. 근데 3일째 되니 엄마가 걱정이 되었는지 말을 했더라고요. 찾아왔습니다. 대충 상황 알고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혼쭐을 냈습니다. 부부는 부부인 거지 배우자가 인형 아니라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입만 맞는 대로 바꾸고 싶으면 이혼하라고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3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안했습니다. 같이 병원 다니면서 심리치료 받자고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돌아간다고요. 고민하기에 생각 없으면 그냥 도장 찍자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병원 예약하고 지금도 심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뭐 한 번에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달 오는 아저씨한테 음식 받는데 브레이저 안 했다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산다고 세게 나간 것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해서는 안 된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헤어지자는 말. 처음이 쉽지 자꾸 하게 되니까요. 그치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병원도 보낼 수 있었고요. 이제 치마도 너무 짧지만 않으면 치마도 입을 수 있고 하루에 최소 10번은 오던 전화가 2~3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하는 날도 있고요. 안 오는 날에는 이젠 제가 섭섭하고 그러네요. 뭐죠 이것?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백수가 되어 있었죠.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둘째가 있어서 좋은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부업을 하면서도 돈이 예전에 일하던 만큼 모이지가 않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옆에서 이런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돈은 좀 많이 모여? 직업 못 구해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자면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아니야? 그럴 시간에 몸매 관리나 좀 하지 그래? 예뻤던 몸매는 다 어디 갔대? 집에만 오면 아줌마 냄새나. 이 소리에 저는 정말 짜증이 확 났습니다. 둘째는 누구랑 같이 낳은 거고 누구 때문에 제 경력이 단절이 되었는데 정말 더 싸워보고 같이 있어봤자 화만 날 것 같아서 저는 둘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사실 제가 집을 나간다고 하면 왜 나가냐고 하던 남편인데 제가 진짜 친정으로 간다니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나 2달에 한 번 정도 가던 친정인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친정에 가니까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정서방이랑 싸운 거냐, 갑자기 애까지 왜 또 데리고 왔냐면서 놀라신 부모님. 부모님께 제가 남편과 있었던 얘기, 경력이 단절되어서 속상한데 집에서 애 키우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부업에 대해서 남편이 무시하고 제가 통통한 아줌마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한 이야기 등등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정말 화가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는 뭐 너 혼자 낳았다니? 정서방 그것도 좋으니까 너랑 같이 아이 만든 거 아니야? 회사도 정서방이 너 힘들 것 같다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니?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건 누구고 네가 계속 다닐 수 있다는데 첫째랑 둘째 심심해하니 나중에 상처를 받니 어쩌고 하고. 너 정서방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면 분가해라. 너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하는 사람에게 너 맡길 수 없어. 엄마 아빠 너랑 애들 키우는 것까진 안 힘드니까 정 힘들면 그냥 이 집에서 살아. 정서방 그 자식 연락 와도 절대 받지 마라. 어떻게 우리 딸을 이따위로 무시를 해? 엄마가 정말 화를 엄청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평소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엄마다 보니 놀라기도 했고 정말 많이 속상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불효다 싶고 정말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옆에서 아빠도 여자 무시하는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 한 소리 거들어 주셨어요. 참담한 마음 한켠에는 또 이렇게 날 응원해주고 내 편인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며칠간 지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가도 관심 없어 하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집에 안 들어오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편에게서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점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안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되어가던 때 부모님은 나가셨고 저랑 아이만 집에 있는데 밖에서 띵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으로 누군지 보니까 남편이더라고요. 저 장모님 땡땡이 여기 있습니까?
집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찾는 건지. 그리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정말 큰일 난 사람처럼 절 찾는 건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전 최대한 저희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했죠. 자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우리 딸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나갈 땐 붙잡지도 않고 집에서도 계속 무시했다면서 없어지니 소중한가? 남편은 밖에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면서 저를 제발 집으로 다시 보내달라면서 애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웃기고 고소해서 저는 계속 저희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절대 용서해줄 수 없고 절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죠. 장모님, 그리고 땡땡아,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쳤나 봐. 널 무시하고 집 나가도 뭐라고 안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한 번만 더 너 무시하거나 그럼 내가 정말 개의 자식이다, 개의 자식. 하지만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저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절대 저를 집에 보낼 수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남편에게 대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은 몇 번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다가 가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신 엄마 아빠께 오늘 남편이 와서 절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너 절대 그 인간 따라가지 말어. 있을 때 소중한지 모르고 없어지니까 찾는 놈들은 큰 대가 좀 당해봐야 돼. 그리고 너 다시 가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이른다 뭐한다 하면서 더 욕할 거리 만들어서 욕할지 누가 아니? 계속 친정에 있어. 정서방 이 인간 내가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크게 혼쭐을 내던가 해야지. 그리고 제가 절대 상종을 안 해줘서 며칠 생각 정리 좀 하고 올 줄 알았던 남편은 그날 저녁 또 저희 친정 앞에 와서 살살 빌더라고요. 순간 저와 엄마는 정말 기막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집으로 들였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멍멍해봐, 멍멍. 남편은 왜 본인을 강아지 취급하냐면서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저와 엄마는 한 번만 더 무시하거나 하면 개의 자식이 될 거라고 했으니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 말해줬습니다. 계속 뭘 해도 옆에서 멍멍 해보라고 하거나 밥도 저희 집 강아지 옆에서 먹게 하고 개서류를 주고 우유만 줬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침대에 누우려고 하며 어디 개가 침대에 눕냐 등등 말 그대로 강아지 취급을 했습니다. 솔직히 하면서도 웃기는 걸 참느라고 힘들었지만 본인 입으로 뱉은 말은 꼭 책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참나 했던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본인을 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대를 하다면서 말이죠. 본인이 절 무시했던 건 생각은 안 하는지 저보고 아줌마 냄새가 난다 했던 게 생각나서 너한테는 개 냄새가 난다고 해줬더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말 한마디 못하냐면서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저보고 거울을 보라는 겁니다. 저보고 양심이 없대요. 아주 곧 납작 엎드리고 빌 것처럼 하던 그 모습은 솔직히 거짓이었던 거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너무 저도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엄마와 저는 추가로 생각했던 일을 또 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또띠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도 적반하장으로 부모님한테까지 대드는 남편에게 또띠가 먹고 남겨둔 게사료 봉투를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제법 큰 포대다 보니까 얼굴에 맞은 남편은 뒤로 넘어가더군요. 저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막 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내던지면서 다신 오지 말라면서 쫓아내버렸죠. 아주 오만상이 되어서 쫓겨나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친정엄마가 나서셨습니다. 엄마도 정말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식 일이기도 하고 사위한테 정말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죠. 엄마는 널브러져 있는 사료를 챙겨서 가방에 담으시더니 남편 회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리로 가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에 게서류를 부어주면서 한마디 하셨다고 했습니다. 개사위, 자네 먹을 사료 가지고 왔네.
어제 그 난리를 치고 밥을 안 챙겨가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들이부었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엄마는 또 한마디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네, 나 우리 딸 키울 때 정말 아껴가면서 키웠다네. 시집 보낼 땐 정말 우리 딸이 눈물 안 흘리고 행복하기만을 바랬지. 자네도 자식 키워봐서 알 거야 아마. 때론 너무 조용히 자고 있을 땐 혹시나 싶어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곤 했네. 우리 아이가 잘 자고 있나 해서. 그렇게 키운 딸을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의 외모가 바뀌었다고. 그것도 자네의 자식을 키우느라 본인을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냄새나는 사람 취급을 하다니. 자네 말대로 자네는 개가 맞네. 아니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인간의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리지 말게나. 그걸 저버린다면 자네 말대로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겠나? 여기까지 하겠네. 이제 나머지는 자네가 선택하게. 그만 헤어질 건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계속 살 건지 그건 자네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겠네. 이런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절 데리러 왔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처럼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별말 없이 무릎을 꿇었고 저희 부모님도 별말 없이 그렇게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저녁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솔직히 전 그렇게 다가오는 남편이지만 완전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 역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앞으로의 절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남편을 맞이해 주십니다.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위에 좋은 시간들이 쌓여야 하겠죠. 이렇게 참교육한 사람도 있다고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